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암호화폐 거래소 살생부라고 해가지고 이전부터 9월에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코인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국내 거래소 63개 중에서는 24개의 거래소가 폐업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앞전부터 살생부 명단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 63개 중 24곳 폐업 유력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거래소는 과연 폐업일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뉴스 기사를 인용한 건데요. 뉴스 기사 인용을 했고,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금융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준비 상황별 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폐업이나 영업 중단이 유력하다고 나왔고, 해당 거래소 두코인, 그 다음에 코코FX, 뭐 L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뭐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본투빗, 스포아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그 다음에 비트베이 코리아, 비트탑, KD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비트키니, 워너빗, 올스타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코인달러 등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ISMS를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ISMS 인증 획득한 곳이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빗썸, 아이빗EX,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그 다음에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빛코, 후오빗 코리아, 이렇게 21개는 ISMS 인증 획득을 해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ISMS 인증 신청 중인 곳이 비트소닉, V글로벌, 핫빛코리아, 플레타 익스체인지, 이제 프라뱅, 코인통, 코인 IBT, 이제 체인저, 제이비트, 와우팍스, 오아시스 거래소, 비크몬, 비트로, 비트레이드, 비블록, 달빛, 코닥스, 그 다음에 DBX24, 이게 인증 신청 중인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인증 미신청, 이제 이거 24개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폐업 영업 중단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금융위원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고요. 두코인, 뭐 코코FX, 아까 전에 딱 다 얘기했던 거죠. 다 얘기했던 건데, 이게 24개가 있고, 여기 뭐 알리비트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린빗, 뭐 제가 아는 거래소, 뭐 바나나톡, 뭐 이런 몇 개 거래소가 제가 아는 거래소들도 있는데, 모르는 거래소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 거래소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V글로벌하고 비트소닉은 범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24개, 요게 좀 위험하다, 이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게 꼭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려가 된다는 거지. 현재까지는 이런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거래소들이 대처를 할까? 이 24개 거래소, 이제 18개는 일단 진행 중이니까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24개, 요거는 이제 좀 기다려봐, 이거는 조금 미신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김영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수억 원이 드는 데이터 관련 장비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심사 신청을 못한 곳은 무자격 업체로 보는 게 맞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이나 영업 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ISMS 인증을 받은 21개 거래소와 비트소닉과 핫빛코리아 등 인증 신청을 한 18개 거래소도 안심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 18개 있죠? 18개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핫빛코리아, V글로벌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V글로벌은 일단은 범법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래소들도 뭔가 안전하진 않고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플레타 익스체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플레타 익스체인지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핫빛코리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뭐 나머지도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FIU 심사 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고,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ISMS 인증 신청을 하는 이제 이 사업자의 경우에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지난 6월 거래소 25곳에서 대안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뒤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근법 이행 준비 사항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넘어야 할 더 높은 문턱은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 확보다 해가지고 이 조건까지 채운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업비트는 완전 청정지역 안전하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 이렇게 TV에 광고도 때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비트는 K뱅크의 실명 계좌를 유지하며 20일 업계 최초로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했던 빗썸과 코인빗도 실명 계좌 제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서 농협은행과 빗썸과 코인원 측에 트래블룰 구축 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국제자금 세탁방지 기구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사업자 신고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사항 해가지고요. 여기 뭐 신고 수리 요건 해가지고 잠깐 설명해드리면, 금전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제공에서 원화마켓 운영, 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5년 초과, 이런 것들이 수리 요건이고, 그 다음에 미제공, 이제 금전과 가상자산 교환 미제공,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뭐 BTC 마켓, 뭐 USDT 마켓, 이런 마켓만 운영하는 경우는 ISMS 인증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이 이렇게 이제 제외가 돼 있죠. 신고 서류는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본점의 위치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 해가지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준비해서 신고 수리 불수리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나 신고 수리 직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료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소규모 거래소는 이미 문을 닫고 있다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달빗과 데이빗은 지난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이익이라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제휴를 맺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역량 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명 계좌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로 거래소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 등에서 큰 차이가 나 결국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근법 신고 기한 6개월 유예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고 기간을 내년 3월로 연장하라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좀 갈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있겠죠. 향후에는 이제 여기서 짚어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그 ISMS 인증 신청을 못한 18개사 플러스 인증 신청을 진행 중인 18개 거래소 플러스 ISMS 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24개 거래소, 총 몇 개죠 이게? 42개 거래소에 대해서, 42개 맞나요? 맞죠? 42개 거래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거래소들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소들이 신청을 아예 못해서 없어질지, 이런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 특근법 적용 이후 이제 없어지는,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거래소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ISMS 인정 신청이 이미 통과된 데 말고 나머지 42개 거래소 중 만약 여러분이 해당하는 거래소가 있다면 정리를 우째 해야 할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결국에는 뭐 거래소에 대해서 약간 그거죠. 지금 이 주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VS라고 쓸게요. VS. 이제 어디와 어디가 싸우고 있는지. 자,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제 말씀드렸던, 어디 갔죠? 이런 부분 뭐냐면 정치권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내년 3월로 신고기한 연장 vs 아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이행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어느 쪽에 이제 싸움이 이길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금융당국 법률에 따라 이행하자는 게 이제 바람직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42개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 사실 그나마 18개 거래소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거 역시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증 신청 중인 데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신청한 것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런 거래소가 있다면요, 조금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코인으로 만약에 코인끼리 이렇게 거래가 실제로 이제 뭐 영업 중단, 폐업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 코인들이 뭔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뭐 다른 거래소들로, 여기 이런 거래소들로 미리 뭔가 코인을 옮겨 놓는다든지 이러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마음은 안전하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와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사실 아니라면,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은근히 많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이미 망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데 거래소에 있다면 요런데로 미리 옮겨 놓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일단 요 거래소들 역시 없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게 약간 1시간도 안 된 기사니까요. 여러분을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얘네가 막 없어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 역시 향후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일단 현재는 가장 안전한 거래소들은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업비트가 최고다. 업비트가 최고로 일단은 안전하다. 그냥 이 정도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ISMS 인증 획득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거래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이 미신청 거래소들도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인증 신청을 밟을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은 이 거래소들 중에는 이미 들리고 있는 소문에 있는 거래소들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진작에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고 아시는 분들이나 뭔가 이거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래소들로 아까 뉴스기사 보셨듯이 그 다른 거래소들로 옮기는 것도 사실 안전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큰 손실이 나서 망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가 없어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아까 뉴스기사 봤죠? 아까 말을 인용하자면은 사실은 잠시만요. 자, 말을 인용하자면 여기 보면 신고기간을 내년 3월로 연장, 그리고 뭐 법률에 따라 충분한 이제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제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원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개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가분은 어디 갔어? 전문가분 고려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청을 못한 곳은 무자격 업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포감 조성일 수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 특임 교수분이 뭐 이렇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서 뭐 이미 알려진 그런 거래소들 있죠. 몇 개, 그러니까 이미 안 좋게 평판이 난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나서서 소통을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상황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보는 게 좀 이런 거래소들이라 저 역시도 사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게 있지만 좀 더 존버를 하면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 암호화폐 거래소 살생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